되게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개인 투자가가 작은 돈으로 투자하기는 되게 어렵죠. 대반등이 나왔으면 좋은데 아직은 뭐 완전 역배열에다가 이런 종목은 안타깝지만 접근 금지, 접근 금지. 회장님 책에서 뭐 많이 얘기해 주셔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이제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이 책에서도 이번에 또 한 번 더 언급이 되어 있던데 그거 한 번은 또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네, 계속 그래서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은 이거예요. 종목이 이렇게 이제 생뚱맞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매일 발생하는 거예요, 매일. 왜 올라가냐면 이 근처 사람들이 그 기업의 호재 뉴스를 알아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거겠죠. 그게 파급이 되면 될수록 좋은 종목이라고 공감을 하면 종목의 이제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근데 그 종목에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접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싶으면 올라가다가 그냥 확 빠지겠죠. 그런 거, 이 파급 효과. 나중에 전달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기업체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어요. 실적을 좋게, 예상 실적보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서 이렇게 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계에서 제일 빨리 열리는 주식시장이 어디라 그랬어요?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큰 시장이니까는 우리나라, 일본이 같은 시장이 열리고 중국이 하루 늦게 열리고 그다음에 이게 동남아를 거쳐서 중동으로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 주식이 좋대. 그러면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저녁 때 돼야지 장 끝난 다음에 열릴 거 아니에요. 저 주식이 좋대 하고서 그쪽에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늦게 전달을 받잖아요. 3시간 정도 이상. 그럼 그때 이제 추격해서 매수를. 그게 정보가 지연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후속으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역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가만히 있는데 쭉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는 거는 그 정보를 접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고서 미리 매도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접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날 소리야. 그러니까는 주가를 계속해서 내다 팔죠. 그러다 보면 하한가까지 가는 거죠. 요즘에 주가 조작에 연루돼서 하한가 계속 치는 종목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판 놈이 제일 빨리 안 놈이고 나중에 파는 사람이 나중에 접한 일반 투자자라는 얘기예요. 그 요즘에도 그 하한가 치는 종목이 있거든요. 수사가 들어갔든지 뭘 누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던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점 하한가로 간 게 아니니까. 점 하한가로 간 게 아니고 쭉 가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하한가로 마무리가 되고 며칠 동안 거래 정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한가를 맞은 거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다 아니까는 그냥 집어 던지는데 매수세가 없으니까 점 하한가로 가는 거예요. 주가 조작 세력이 연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뉴스로도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라는 거는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살 때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장이 끝난 다음에 뉴스로 돼서 나올까? 그거를 생각하고서 주식을 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한가를 갔더라도 그 다음날에 또 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9년이죠. 그 황금영려상 이제 받을 때가 기생충이. 그날이 요 날인데 요 날이 일요일 날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이게 점상으로 나왔거든요. 점상으로 나왔는데 제가 운 좋게 50만 주를 샀어요. 그때 산 거는 우리나라 최초잖아요. 최초니까는 일주일 내내 저게 떠들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도 역시 상한가 갔거든요. 이틀 상한가가 온 거죠. 그러고서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이유도 있어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 같았는데 못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라는 거를. 그래서 실전 투자에서 매일같이 그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뉴스다 그러면은 무조건 팔아야지 되는 거고 뉴스나 호재거리를 진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건지 이제 없는 건지. 그러면서 실전 투자에서 이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그 이론을 좀 알고 있으면 주가가 움직이는 거를 이해하기가 쉽죠. 이게 호재성 있는 뉴스다 그러면 연속성이 있느냐, 그거를 보고서 높은 가격에도 우리가 추격할 수가 있는 거고. 자, 회장님 나오셔서 제가 또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 탑
30 중에서 좀 큰 종목,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종목 몇 가지, 한 10개 종목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편하게 언제든지 여쭤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괜찮다 그랬는데 지수가 떨어지면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수가 회복되면 이거 회복시키는데 1등이어야 되니까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미국 주식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미국의 나스닥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같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내년에는 지수가 좋아지고 그러면 좀 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개인 투자가가 작은 돈으로 투자하기는 되게 어렵죠. 하이닉스는 이제 물론 디램 값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은 엔비디아의 그 HBM 납품권으로 해가지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낮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치고 있죠. 자, 그리고 에코프로도 있네요. 오늘은 좀 반등했는데 제가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150만 원에서 거의 반토막도 더 났네요. 지금 보니까는. 근데 기술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떨어졌어 이제 좀 이렇게 대반등이 나왔으면 좋은데 아직은 뭐 완전 역배열에다가 차트상으로는 조금 이게 전형적인 이제 헤드앤숄더 형태고, 요번에 3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67%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3분기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지수가 회복되면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포스코홀딩스도 있네요.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액면가가 5,000원짜리라 역시 이제 에코프로 떨어지면서 2차 전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좀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자, 이 종목은 원래는 굉장히 명품 종목이었었죠. 그렇죠. 와, 이게 끝없이 떨어져서 이게 178만 원 하던 게 와, 지금 31만 원 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그 매수할 때 책에서도 언급했고, 아까 우리 김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주식을 매수하는 데 기본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3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냥 어떤 주식이 있다고 해서 딱 사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괜찮은지 이런 거 저런 거 살펴보고. 두 번째는 회사는 괜찮아도 지금 시장 분위기상 살 때냐 아닐 때냐. 그게 이제 시장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괜찮은데 기술적으로 이게 차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완전 역배열일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부터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언제 사느냐. 그래도 조금 턴해가지고 바닥을 다지고서 턴하는 걸 보고서 사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요 정도에서 이렇게 조금 살짝 반등을 했어요. 근데 지수가 나쁘니까 그냥 같이 떨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네, 급락. 아이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급락을 했죠, 이거? 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저런 종목은 제가 주식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1년 내내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1년 내내. 이거 1년 내내 떨어지는 종목. 그죠? 이거 진짜로. 이 1년 내내 떨어지네. 일봉을 보면 뭐 2023년 여기서 아이고 올해만 해도 반토막이 났네. 반토막. 여기 잠깐 이렇게 올렸다가, 이런 종목은 안타깝지만 접근 금지. 네이버. 이것도 이게 바닥이 다진 건지 또 어느 정도 올라갈는지 저는 이것도 안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를 봤으면 요즘에 뉴스도 많이 나오는 카카오 요즘 이것도 아까 그래프하고 비슷하죠. LG생활건강이랑. 그래도 뭐 절대적인 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식은 진짜 모르는 거니까 저런 종목 주봉으로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월봉을 봐야지 이제 높여 보이네.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아무튼 뉴스도 나오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아무튼 저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현대차는요? 현대차가 원래 좋은데 실적도 좋고 그러는데. 실적 좋다 들었는데. 실적 지수가 떨어지면서 요즘에 그래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즘에 그래프 좋은 종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답답한 노릇이죠. 이거 실적 되게 좋은데. 이럴 때는 아무튼 사는 건 아니죠. 당연히 비슷한 기아도. 기아는 그래도 양호했었거든요. 양호했다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도 실적이 엄청 좋죠. 뭐 분기 실적이
몇 조가 될 정도로. 실제 좋은데 이렇게 관심을 못 받을까요? 근데 이제 실적 고점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실적이 둔화될까봐 실적 피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가 적극적으로 안 돌아오는 거고, 제가 이 주식은 잘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연초에 6만 원 했었거든요. 6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게 9만 원 넘게까지 올라갔으니까는 기업 실적이 좋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배당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배당을 많이 받고 그때 이제 일부 남겨뒀던 거는 9만 원일 때 팔았고 보통 8만 원일 때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매수 가격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와가지고 그때 되면 매수할 생각인데 좀 안타깝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쭤보는 거는 뭐 종목을 보면 좋겠지만 혹시나 뭐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섹터를 여쭤볼 건데, 회장님도 아무래도 뉴스, 그 다음에 신문 많이 보시니까 요즘에 이제 연예계 쪽에 마약 관련된 사건들이 연예계인가 관련된 거 그리고 소속사, 뭐 엔터서 쪽에 있을 텐데 마약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연예인 모 씨 하나씩 터지면서 지금 이제 뭐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도 막 나올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듣기로는 이럴 때 진짜 엔터 관련 주들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보세요. 그거 안타까운 일이죠. 개인적으로도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이제 해당 분들이 그 연루됐다고 하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그렇죠. 굉장히 실망도 하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 영화 업계에도 엄청난 영화가 개봉을 못하거나 그렇죠. 촬영을 못하거나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완성된 영화가 방영도 안 되고 못하고 뭐 이 상태다 보니까 되게 안타깝죠. 근데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무게감, 그거를 존경받고 존중받으면 본인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 쪽 투자는 이 엔터주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영화주 관련 주식들은 원래 그렇게 리스크가 좀 많이 있거든요. 게임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게임주 투자를 많이 했는데 흥행에 실패를 해버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선별적으로 좀 투자하는데 조심을 많이 기울여야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요즘 좀 많이 잃어가고 계신데, 그렇죠. 회장님 이제 30년 넘게 투자하시면서 어쨌든 이런 상황 뭐 한두 번 겪으신 건 아니실 테니까요. 경제적 자유 획득하는데 주식 투자가 회장님한테는 유효했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정말 이게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요즘 좀 의문이 가는데, 그런 시장에 대해서 뭐 주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회의감을 가지시는 분들, 그렇죠. 많죠. 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좀.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참 이제 가까운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귀하게 번 돈을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손해보고 그러면 엄청 안타까워요, 진짜로.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서 특히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게 쏠림 현상이라든가 들떠 있을 때, 그럴 때 진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렵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큰 돈으로 시작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어렵게 시작을 해서 운 좋게 성공을 했지만 작은 돈으로 무수히 많은 경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는데, 책을 그냥 의미 없이 많이 본다고 해서 주식을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고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신중하게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무수히 많은 연습과, 그리고 안 맞을 경우도 있어요. 이게 주식 투자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보통 한 3년 정도로 잡는데 3년 정도 해가지고서 수익이 나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처음에 조그만 돈으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감이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손절을 하고 다른 일로 돈 벌 방법을 찾는다든가. 그리고 이왕이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은 지독하게, 저도 지독하게 공부했거든요. 저 진짜로 밤새워 가면서 컴퓨터를 그렇게 잘 다루는 편이 아닌데도 검색하고, 뭐 우리나라에 책도 없어요, 별로.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 지금 뭐
지금도 많은 책이 나왔지만은 돈이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신 분이 1억 이하이신 분이 그 워렌 버핏 흉내낸다고 수익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 자기 환경, 자기 처지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수익이 나나. 그거 무수히 많이 고민하고 두드려보고 책 보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그 수익 낼 수 있는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 하나만이라도 찾아가지고 그걸 자기과 시켜야 돼. 자기거화. 그러면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1년 내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저 뭐 여행도 다니고 해외 주중에 골프도 치고 또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막 이래서 저도 개인 일이 되게 많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서 수익이 극대화될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집중해서 해서 수익을 내면 그거를 자기 거화 시키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의 루틴이라 그럴까? 수익 나는 그 모형을 만들어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김 작가님만 해도 돈 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돈 벌기가 또 직업화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요즘 분들은 거의 저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 그 여건도 좋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는 자제력이라든가 시장을 보는 큰 그 안목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정보를 받아서 이 종목을 사고 이런 거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예 또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뭐 비싼 강의로 내고서 뭐 비싼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디 좋은 정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을 제가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롯이 그냥 책 사잖아요, 책. 그래서 이 책 또 그 앞에 낸 책 뭐 이런 것들 그 책도 구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도서관에서 볼 수 있죠. 예, 볼 수 있죠. 예, 대여해서. 그래서 그렇게라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 고민하시고 그걸 자기 거화해야지 돼요. 그렇죠. 주식책 100권을 읽어도 주식 잘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몸에 맞는 자기 체질화 시킬 수 있는 그 수익 낼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회장님과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시장과 그다음에 손실 없는 투자 그리고 신간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좀 개인적인 좀 지금 질문으로 큰 성과를 어쨌든 내셨으니까 그걸 만드는데 도움이 혹시 된 취미라든가 아니면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뭐 생각하지 못한 뭔가 회장님만의 루틴이라든가 아니면 회장님께서 뭔가 성공하는데 좀 도움이 된 비결 뭐 그런 건 있을까요? 제가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조용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젊었을 때도 제일 좋아했던 게 배 깔고 누워서 신문 보는 거. 베개 옆에 밑에 받치고 신문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 토요일 날에 있잖아요. 토요일 날에 이제 신문, 경제지 같은 것도 보면 그 저것도 나오거든요. 책 선전. 네, 토요일 주말에 나오잖아요. 주말에 나오죠. 북세션. 네, 그러니까 저 그것도 읽어요. 그것도 읽을 정도로 그 신문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상을 읽는 거니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너무 막 이렇게 아니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 손절을 잘해요, 손절. 어쨌든 주식은 제가 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장기 때 있잖아요. 그 고도 성장기 때. 그때는 아무 주식이나 사놔도 다 돈이 된다고. 기업들이 다 성장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자체가 1%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사가지고 기업이 성장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해야 되는 양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루틴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장 흐름이나 시장 상황을 매일같이 메모해요. 아무리 바쁘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종가 정리를 잘 못하고 나왔어도 이따가 집에 가면 11시가 되든 10시가 되든 꼭 정리해 놓고 그러고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도 그 정리를 다 해놓거든요. 여행 가든가 그럴 때도 여행 끝나고 나면 그 모바일로 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어려울 때도 있고 그 조금 쉬울 때도 있고 그러지만 시장을 떠나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이 나쁘고 그럴 때 시장을 떠났다가 장이 좋으면 몰려오고 그러니까는 돈을 까먹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장 나쁠 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항상 이제 자기 처지나 자기 투자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자기 몸에 맞는 자기 환경에 맞는 그 투자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부터 주식 투자 독립,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게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증시 뭐 그렇게 더 여기서 바닥 뭐 무섭고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회장님의 신간 요 책 아마 보신다면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만나 뵌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 회장님 보면 늘 떠오르는 게 주식 투자계의 신사. 강의나 책으로 돈을 버실 생각이 없는 오로지 내 손 하나 이 매매로만 돈을 버시는 주식 투자의 신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회장님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분명히 주식 투자하는데 금 도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월에 또 회장님과 시장 상황 한번 읽는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남석근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